을 벌림으로써 오래도록 전선이 교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북한군 포병 대대장 정봉욱이 자기들의 부하들을 이끌고 국군에 투항하여 귀순한 것입니다. 정봉욱 장군이 투항하여 귀순한 이유는 아나무인 상관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상관은 전공 세우기에만 미쳐서 포병 대대장인 자신에게 임진왜란 초기에 조선군이 일본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해 지리멸렬을 하던 시절 1000명의 일본군 병사를 이끌고 조선에 투항한 일본군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야가. 그는 군자의 나라를 침범할 수 없다 하여서 조선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조선군이 되어서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임금에게 하사받고 일본과의 전쟁에서 맹활약을 벌이게 됩니다. 특히 그는 신무기인 조총에 대한 기술을 조선에 전수를 해주었는데요. 조선군에게도 조총을 많이 보급해 싸우게 한 아주 큰 공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인조반정 때 이괄의 난을 제압해 임금을 지키는 충신의 면모를 과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야가 김충선같이 한국전쟁 때에도 남침한 북한군의 군관이었다가 대한민국에 투항해 대한민국 국군이 돼서 국군과 유엔군에게 엄청난 유익을 준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국군 7사단장이었던 정봉욱 장군입니다. 정봉욱 장군은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군 포병 군관이 됩니다. 그는 북한군의 남침을 따라 낙동강 전선까지 대대장으로서 부하들을 이끌고 남하하여 유엔군과 다부동에서 대치하게 됩니다. 다부동에서의 전투는 끔찍할 정도로 많은 사상자가 생겨나고 유엔군과 북한군이 매일같이 밀고 밀리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림으로써 오래도록 전선이 교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북한군 포병 대대장 정봉욱이 자기들의 부하들을 이끌고 국군에 투항하여 귀순한 것입니다. 정봉욱 장군이 투항하여 귀순한 이유는 아나무인 상관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상관은 전공 세우기에만 미쳐서 포병 대대장인 자신에게 아군이 버젓이 있는 곳에 포사격을 하도록 계속 강요를 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정봉욱의 투항은 당시 국군과 유엔군에게 큰 행운을 주었는데요. 당시 북한군 포진지는 은폐원폐로 잘 숨겨져 있어서 도저히 유엔군이 그 위치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격이 늘 헛방을 때리게 돼서 아군의 피해가 커갔는데요. 그런데 정봉욱은 투항한 다음에 다부동의 모든 북한군 포진지의 정보를 유엔군에게 알려줘서 유엔군은 정보대로 북한군의 포진지를 다 폭격해서 잡고 바로 돌격을 해서 결국 다부동 전투를 승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정봉욱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군 장교로 재보직돼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싸웠고 많은 전투에서 전공을 세우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1965년에 국군 제7사단장 장군이 됩니다. 그가 7사단장으로 있을 때 휴전선에서는 북한군의 도발이 자주 있었다고 하는데요. 1967년 4월 정봉욱 장군이 맡고 있는 7사단의 전방으로도 북한군이 크게 도발을 해왔습니다. 북한군 60명이 대대적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남방으로 400m까지 진출을 한 겁니다. 그들은 7사단의 지피를 노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아군 매복조와 교전이 있었는데요. 북한군의 숫자가 많아서 아군 매복조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봉욱 장군은 사단 포병부대에 사격을 명령하여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아군을 도발하는 북한군에게 무려 600발의 포탄을 날렸습니다. 이에 북한군은 기겁을 해서 모두 도망을 치게 됐고 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북한군이 침투해왔다 도망간 자리에 피가 흥건했다고 합니다. 이튿날 정봉욱 장군은 적이 노렸던 사단 지피에 올라가 마이크를 들고 북한에 방송하며 외쳤다고 합니다. 야 이놈들아! 야간에 쳐들어온 공비들은 우리 포사격으로 다 괴멸시켰다. 다음번에 또 까불면 그때는 너희 지피는 물론이고 이놈들 사단 본부까지 다 박살을 내버릴 거야. 하지만 정봉욱 장군은 상부의 지시가 없이 단독적으로 비무장지대에 포사격을 했다고 해서 정부와 유엔군 상부로부터 많은 질타와 질책을 받으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는 7사단장을 역임한 후에 육군 3사관학교 초대교장으로 임명돼서 정예 장교 육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또 그것을 역임한 이후에는 육군 제2훈련소의 소장이 됐는데요. 그는 매우 청렴결백했던 사람으로서 훈련소에서의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정봉욱 장군이 퇴근을 하다가 두고 온 것이 있어서 다시 부대에 들어가는데 때마침 부대에서 부대의 잔반을 처리해서 가지고 나오는 리어카의 행렬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봉욱 장군은 수상함을 느끼고 즉시 차에서 내려 잔반통의 뚜껑을 열어봤는데 거기에 멀쩡한 돼지고기 덩어리들이 잔뜩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훈련소 장병들에게 공급돼야 될 고기가 비리 속에 외부로 빠져나가 정작 장병들은 희멀건한 국물만 들이켰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정봉욱 장군은 노발대발하여 해당 연대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을 전방으로 전출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또한 신병이 훈련을 마치면 병력을 부대로 배치시키는 인사명령서를 부관이 가지고 오는데요. 정봉욱 장군은 바로 결재를 하지 않고 자기 책상에 두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신병들의 신상을 하나도 모르는 당번병들을 불러서 배치 내용을 그들 마음대로 다 바꾸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인사명령서를 다시 가지고 와서 결재를 맡게 했습니다. 정봉욱 장군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심지어 국무총리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인사청탁을 부탁하면 항상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는 강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북한군 군관이었지만 이후 그의 삶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존경받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